まず、ルーゼンチルコニアのブロックに関してですね、その種類や物性などに関してご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예, 루젠 제1세대 블록부터 지금 제4세대 블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세대 블록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1세대 블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세대 블록을 만들 때는 굴곡 강도가 1200메가파스칼 정도 됐습니다. 예, 투과율은 41%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1세대 블록은 풀 지르코니아 하기에는 조금 심미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코핑 위에 빌드업을 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 지르코니아를 하기 위해서는 심미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세대 블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굴곡 강도가 화이트 블록은 600메가파스칼, 세이드 블록은 800메가파스칼이었습니다. 투과율은 49%였습니다. 예, 그래서 심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빌드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이언츠처럼 세이드를 내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굴곡 강도가 약하다 보니 브릿지나 구치부 이런 쪽에 교합압을 많이 받는 데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응성이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블록과 2세대 블록의 장단점을 보완을 해서 3세대 블록이 나왔습니다. 예, 그게 루젠 에나멜 블록입니다. 예, 굴곡 강도는 1100메가파스칼입니다. 투과율은 45%였습니다. 예, 그래서 굴곡 강도는 한층 더 2세대 블록보다 좋아졌고 투과율은 1세대 블록보다는 좋아져서 1세대와 2세대 블록의 중간 정도의 블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가능해졌고 풀마우스 케이스도 강도에 문제없이 제작이 가능해진 블록입니다. 그런데 제3세대 블록도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치부 풀지르코니아 하기에는 투과율이 조금 낮아서 우리가 심미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 3세대 블록의 그 단점, 전치부 풀지르코니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4세대 블록이 나옵니다. 제4세대 블록은 멀티 블록인데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정의하기에는 멀티 레이어 블록과 그라데이션 블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멀티 레이어 블록은 여러 가지 분말이 축성이 돼서 변화를 준 겁니다. 그라데이션 블록은 한 가지 블록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서 세이드 블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루젠 그라데이션 블록은 1100메가파스칼로서 구치부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루젠 멀티 레이어 블록은 주로 전치부에 사용하게 되는데 서비칼에서부터 인사이잘까지 굴곡 강도가 달라집니다. 서비칼은 1200메가파스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사이잘까지 600메가파스칼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투과율도 41%, 서비칼에서 41%부터 인사이잘 49%까지 그라데이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좋은 거는 멀티 레이어 블록은 굴곡 강도가 치경부에서부터 절단 부위까지 변한다는 거. 그라데이션 블록은 멀티 그라데이션 블록은 치경부부터 인사이잘까지 다 1100메가파스칼의 굴곡 강도를 가진다는 거. 투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과율도 멀티 레이어 블록은 치경부에서부터 절단까지 41에서 49%까지 분포되어 있지만 그라데이션 블록은 45%가 전체로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에도 지금 멀티 MHT 블록이 있습니다. 멀티 화이트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화이트 블록은 4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붓으로 컬러링 하는데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블록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6레이어로 조금 더 제조 과정은 복잡하지만은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디핑 10초간 디핑만으로도 쉐이드를 낼 수 있는 좋은 블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저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2세대 이후의 블록들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세대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나멜 블록 E2 블록입니다. 예,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온도는 1500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화니스에서는 1500도가 세이드가 제일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온도입니다. 네, 화니스 온도는 제가 1500도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온도 각 화니스마다 온도의 편차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이런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1500도를 가장 적정한 온도로 봤을 때 30도 정도 높이게 되면, 그래서 1530도 정도 되면 좀 더 밝게 나옵니다. 30도 낮춰서 1470도 정도의 소송을 하게 되면 채도는 좀 더 진하게 나오고 좀 그레이하게 변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화니스에서 온도를 30도 높여도 보시고 낮춰도 보시면 적당한 온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면 색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지르코니아 블록이 퀄리티가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체 입자의 굵기가 얼마나 균일하냐 거기에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루제는 그 세계에서도 제일 퀄리티를 자랑하는 도쇼사 분말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입자의 크기가 불규칙하면 굵은 입자와 작은 입자가 만나는 그 사이에 공극이 형성이 됩니다.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부분에 응력이 만약에 작용하게 되면 굉장히 얇은 부분이나 그런 포지션이 됐을 때 거기서 크랙 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르코니아는 입자 결정체의 입자의 구조가 얼마나 균일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많이 좌우된다는 거 여러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런 결정체들의 입자의 굵기가 서로 편차가 많이 나면 저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얇은 부분이나 마진 끝 부분, 날카로운 부분에 분포가 되게 되면 크랙 올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아주 두꺼운 부분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좀 좋지 않은 블록이라도 모든 케이스에서 다 프랙처가 일어나거나 그렇진 않죠. 그 대신 이제 문제가 생길 프랙처나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거죠. 이 굴곡 강도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르코니아는 최소 두께를 0.5mm 이상 유지해줘야 됩니다. 구치부는 0.5, 전치부는 0.4mm 정도죠. 그래서 0.1mm 두께가 줄어듦으로써 굴곡 강도는 20%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모델을 받았을 때 두께가 안 나왔을 때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닥터들한테 어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자연치를 700에서 700메가파스칼 정도 봅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자연치보다는 지르코니아가 조금 더 강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 데이터는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PN을 0.5mm 했을 때 굴곡 강도가 1200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0.5mm의 코핑을 지대치의 세면으로 접착을 시킨 후에 강도 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지르코니아는 이제 깨어지지 않는 좋은 재료라고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르코니아가 잘 깨어지는 이유는 아까처럼 결정체의 어떤 그 불규칙함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형상에 의해서 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과 원장 선생님들의 프랩 정도에 따라서 마진이 러프한 분도 계시고 아주 매끈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러프한 마진을 우리가 그냥 그 기계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렇게 적합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밑에 그림처럼 아주
톱날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과 날카롭게 들어가 있는 부분,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저렇게 오목하게 날카롭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응력을 받아서 크랙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옆에 물병 그림이 보이시죠? 저 유리병 안에 있는 물까지도 밑에 종이컵 하나가 견딥니다. 그 이유는 종이컵 끝 처리가 아주 매끈하게 둥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르코니아 마진을 저렇게 러프하게 두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연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프랙처 올 위험성을 한층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커넥터의 형상도 마찬가지죠. 연결 부위의 형상. 커넥터 부분이 너무 날카롭게 깊게 V자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저작압에 의해서 그 날카로운 끝부분에서 크랙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제일 기저 부위를 저런 가는 다이아몬드 볼을 이용해서 U자형으로 만들어주면 응력이 부산이 돼서 크랙 올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날카롭게 표현하게 되면 프랙처 위험성이 높은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U자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르코니아를 우리가 가공하고 나서 이제 끝 처리할 때, 후가공할 때 이런 부분 형상을 잘 형성해 주면 훨씬 더 프랙처 올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10년 전만 해도 지르코니아가 나왔을 때 저온 열화 현상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온 열화 현상은 의료계에서 처음 나타난 건 정형외과에서 나타났죠. 지르코니아로 인공 고관절을 만들어서 환자 몸에 넣었는데 5년 뒤에 굴곡 강도가 50%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리콜도 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상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세대 블록부터는 이런 좋은 열화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트널 상태에서 큐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모노클로닉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도쇼사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실험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그냥 구강 내에서 시간이 지나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르코니아의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죠. 지르코니아에는 형광물질이 없습니다. 3M에서는 형광물질을 넣은 블록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루젠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도쇼사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성을 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글레이징 할 때 글레이징 파우더에 형광 파우더를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최근에 글레이징 리퀴드 파우더와 파우더들은 이미 형광 파우더가 섞여서 나오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 물질이 없는 글레이즈 용액은 형광 파우더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형광 물질이 들어있는 글레이즈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컬러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수식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데모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덴틴을 바릅니다. 빌드업하고 같은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덴틴을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에나멜을 바르게 됩니다. 에나멜은 그 색상이 바이올렛색입니다.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에나멜 청에다가 바르게 되면 덴틴의 노란색과 보색, 바이올렛색이 보색 대비 효과를 내서 그 부분에 노란 덴틴 채도가 연하게 옅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에나멜 청에 그 덴틴의 노란색이 많이 연해져 있습니다. 그 약해져 있는 부분에 똑같은 부분에 트랜스 용액을 바르게 됩니다. 이 트랜스 용액은 블루한 색이 납니다. 그래서 에나멜 바른 부분과 트랜스 바른 부분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채도가 약해져 있는 부분에 블루한 트랜스 용액을 바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팔 트랜스라고 있습니다. 예, 내추럴 그레이라는 용액과 아이스 블루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내추럴 그레이는 약간 그레이한 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트랜스가 발려있는 부분보다 조금 짧게 절단 끝을 발라줍니다. 그렇게 되면 트랜스한 층이 절단 쪽으로 갈수록 더 투명하게 그라데이션 되게 색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 블루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스 블루는 A1, B1처럼 굉장히 밝은 쉐이드를 가진 쉐이드를 표현할 때 내추럴 그레이 쓰게 되면 어두워지니까 아이스 블루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칼 용액 중에는 서비칼 A, B, C, D가 있습니다. A 계열, B 계열, C 계열, D 계열 이 덴틴의 채도를 조금 더 높이는 데 사용되는 모디파이 용액입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채도가 높은 특수 리퀴드들이 있습니다. 옐로우, 암바, 브라운, 화이트, 화이트 오펙, 크리미 화이트, 진지바. 예. 이런 용액들은 특별한 우리가 그 환자마다의 캐릭터, 채도가 높은 캐릭터들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멀티레이어 블록을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래서 각 회사마다 자기네들의 그 회사마다의 컨셉이 있습니다. 이브칼라 멀티레이어 블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브칼라 멀티 블록은 3분의 2 지점까지 덴틴의 채도가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3Y죠. 이트리아가 네. 3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절단 쪽엔 5몰 이트리아가 들어가 있는 그 스마일 파우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단 부분 5Y 이트리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좀 아주 자세하게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3분의 2 지점까지의 투과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덴틴 존의 서비칼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변화도 없습니다. 네. 강도는 안정적이지만은 색에 있어서는 약간 변화가 좀 단순화되어 있는 장점이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그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네, 회사마다의 컨셉이 있습니다. 예. 다른 블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노르다케에서 판매하는 카타나 블록입니다. 예, 카타나 블록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덴틴 색도 그라데이션 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에나멜 층도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놨죠. 예, 전체가 일정하게 그라데이션이 잘 되어 있죠. 인사질 쪽에 이 분말 자체의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트랜스한 느낌이 그 이보칼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예, 그 부분들은 뭐 장점은 또 충분히 장점대로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약간 비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두 회사 모두 다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인지도 있는 회사죠. 예, 그래서 이 블록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다의 문제입니다. 루제는 전체적으로 노리닫개가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 대신 절단 쪽의 투명도가 훨씬 더 투과율이 좋습니다. 강도도 안정적입니다. 그건 이제 도쇼 분말을 100%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블록을 사용하시더라도 그 회사마다의 컨셉과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를 잘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 컬러링과 어떤 완성된 작품 그 보츠를 만들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뭐 제가 어떤 특정한 제품이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루제는 이제 그런 여러 회사들의 장단점을 봐서 또 자기만의 고유의 어떤 컨셉을 만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멀티 레이어 화이트 블록입니다. 예, 이 블록의 컨셉은 디핑하는 컨셉입니다. 경력자와 조금 덜 숙련된 사람들도 쉐이드를 내는데 크게 편차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16쉐이드, 비타 16쉐이드만이 아닌 비타 3D 마스터까지도 3개 재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데모를 하면서
라이브 데모를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디핑을 10초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정유수에 이렇게 헹굽니다. 그래서 에어건으로 물기를 불어내든지 티슈로 물기를 닦아내면 됩니다. 굳이 왜 정유수에 헹궈야 되느냐 하면 그냥 물에 헹구지 않으면 먼저 닦아내는 부분과 나중에 닦아내는 부분에 채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한번 헹구고 에어건이나 티슈로 물기 제거를 하면 그런 얼룩이 전혀 생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잘 색이 표현이 됩니다. 그것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멀티 화이트 블록은 미디움과 다크가 두 가지로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 뭐 굳이 왜 두 개를 했냐 그러면 다크 경우에는 조금 진한 쉐이드를 표현할 때 인사이드 쪽에 조금 채도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미디움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서 이제는 다크가 굳이 없어도 전 쉐이드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디움 하나를 가지고 뭐 피타 16쉐이드 클래식 16쉐이드와 3D 마스터 29가지 색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렇게 디핑 용액에 10초 동안 디핑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헹구고 난 다음에 에어건이나 티슈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그 다음에 200도씨에서 15분간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신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사이절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덴팅부터 인사이절까지 쉐이드 가이드처럼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약간 뭐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도 자세하게 여러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